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전자입니다. 깐추리 형이 또 마지막 방송 시간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 잠자기 전에 또 자장과 같이 한번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떠들어대다 보니까 벌써 하루 다 지나가는 것 같아. 하여튼 목 관리 잘하면서 저도 조심들 하겠습니다. 이 목 감기 조심해야지. 이 목이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피치가 안 돼. 떠들어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늘 조심조심하면서 살게요. 항상 꿀차 마시고 생강차 마시고 하여튼간 최대한 건강 관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열렬한 사랑과 그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1년 왔어, 1년. 이제 앞으로 9년 동안 깐돌이 오빠하고 같이 가는 거야. 깐추리 형하고 같이 이제 오랫동안 갑시다. 9년 동안. 9년 동안 꾸준사모 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진짜 말 그대로 크게 성장할 거고 큰 수익률을 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사람이 그 마음이 간사해.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그 간사한 마음을 누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여러분 크게 흔들릴 게 없어요. 그냥 저 오빠랑 저 형하고 같이 가는 거야. 저 이웃집 동생하고 같이 가다 보면은 시간도 잘 가잖아요. 또 보면은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됩니다. 이제 연말 다 돼갖고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합니다. 마침 기사를 하나 보다가 보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염승환 씨인데 이분 예전에 차장일 때부터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유튜브 몇 번 나오더니 이제 거의 인기를 이제 거의 독차지했죠. 어느새 보니까 이사까지 달았어. 보니까 이베스트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갑자기 뜨게 됐죠. 하여튼 뭐 염승환 씨 보니까 차분하게 잘 얘기해요.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애널들의 말은 뭐 그렇게 100% 믿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월급 받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우리의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2021년에 그 증시는 말 그대로 여름부터 하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다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계속 뭐 100원 전자 보이고 막 하락하고 떨어지는 칼날이다 해가지고 하여튼 참 힘들게 보냈는데 이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반영된 것 같고 이제 기대감도 높아지고 이제 12월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죠. 분위기도 전환된 것 같고 분위기가 전환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보니까 달러로 보는 것 같아요. 이 달러를 보는 것 같아.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긴축 정책 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화가 잘 버텨줘요. 버텨주다 보니까 11월에 외국인이 한 2조 원 이상을 이제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2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좋아졌고 두 번째는 보면 중국의 지준율이야. 지준율 중요하죠. 지준율. 이게 지준율이 인하가 됐어. 인하가 돼가지고 중국이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막 진행하다가 이제 조금씩 약간 풀어주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주식시장한테 약간 우호적으로 약간 작용을 한 것 같고 세 번째 뭘까? 이제 반도체겠지. 이 반도체 8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뭐 메모리 뭐 겨울이 온다 이런 보고서 발표해가지고 막 업황 하락을 예상했고 갑자기 또 이제 오고 생각보다 겨울이 춥지 않대. 이제 그런 의견을 막 바꿔버려요. 하여튼 이러한 문장처럼 이제 반도체 시장은 2022년에는 뭔가 기대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또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갈 것 같아요. 국내 증권사 중 2022년 코스피 전망을 가장 높게 바라보는 증권이 어느냐? KB증권이라네요. KB인데 신흥국하고 유럽의 강세를 예측하면서 코스피 3,600을 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시 3,600. 그 KB증권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2021년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지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도 진행되고 그런데 내년에는 신흥국에도 백신이 충분히 공급이 돼가지고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독일하고 유럽에서는 제 9대 총리죠. 울라프 숄츠라는 사람이 이제 취임을 했어요. 총리가 바뀌었죠. 그 숄츠가 이제 속한 그 3인당이에요. 3인당. 이 3인당은
그 메르켈 기민당에 비해서 자금을 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돼요. 그리고 KB증권의 보고서는 결국 뭐냐? 신흥국가 유럽의 경기 회복으로 달러가 약화된다. 달러가 약화되면서 코스피 3,600포인트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KB 보고서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실제로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 여미사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중국에는 그 헝다 리스크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아주 커질 것 같지는 않는데 분위기 보면은 헝다의 부도가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완만하게 질서 있게 처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완만하고 질서 있게. 그래서 이제 그 헝다 리스크가 나오면은 중국 정부도 이제 부동산 정책 휴증, 이 휴증이 굉장히 크죠. 이게 부동산 정책은 휴증이 엄청 크다고. 그래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이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임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경제 문제를 그 방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동산하고 경제가 개박살나면은 이거 연임 되겠어? 국민들의 또 원성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준율 인하도 약간 그거와 관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21년 12월에는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규제래요. 규제. 규제. 무섭다, 무섭다. 규제. 그 자본을 확충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다 규제하고 긴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 후유증이 이번 하반기에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내년의 키워드는 안정이 아니겠냐. 안정. 그 재정도 늘리고 돈도 풀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경제를 신경 쓰겠다. 그런 입장으로 이제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인지라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쯤에는 이제 지준율 인하가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래서 그때 규제 완화와 이제 정책 변화를 한 번 더 체크해 봐야지 않겠나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당주에 관련된 것 같아요. 배당주는 3, 4월쯤에 이제 저점 찍고 12월에 약간 비싸졌다가 다시 배당락 이후에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요,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실 거야. 그 배당을 받으러 왔다가 이제 주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2021년 대표 배당주가 그 기업 주가 11월쯤에 이제 망가졌다. 11월에 망가졌어.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융, 뭐 증권, 보험 등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전 연비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기업들의 막차를 탈 만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배당주 사라는 거겠죠. 배당주는 전반적으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할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하겠죠.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종가로 해가지고 배당 기업을 갖고 있으면 받는 거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죠.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무조건 배당 갖고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 특히. 그래서 제가 또 종종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도 있고 어떤 분은 KTNG도 많이 관심이 있어. KTNG 배당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 3년간 보니까 6%의 배당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요즘 은행에서 나오는 그 특판 예금도 2%대 금리니까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KTNG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포스코 뭐 지주사 관련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 발표 이후에. 결국 왜 그러냐? 아무래도 물적 분할. 이 물적 분할이 항상 문제가 많아요. 물적 분할.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은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적 분할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다행인 건 뭐냐? 포스코는 자회사 상장 계획이 없대. 물론 이 말을 100% 믿기는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은 포스코가 돈이 없는 기업도 아니고 현금 흐름도 좋고 그 다른 기업과 다르게 오너가 없어. 공영 오너가 없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라서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고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통 여기서 보면 뭐 물적 분할 자체는 악재는 아니라고 하는데 연불리 이사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각 사업부들 분할하면은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해지고 오히려 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자회사 상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포스코의 발표를 약간 믿기는 어렵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하락세를 보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 입장에서도 이제 주주총회 통과가 과제겠죠. 주주총회. 다른 회사와 다르게
소액주주가 너무 많아. 그리고 국민연금은 LG 그 에너지솔루션 분할에도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LG 애들이 그냥 거의 강행했죠. 그래서 물적 분할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한번 포스코도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여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발표를 하지만은 100% 믿을 수 없습니다. 뒤통수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여튼 2022년 코스피 3,600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는데 KB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은용을 한 것 같아요. KB 보고서 가지고. 저도 보면 3,600선까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더 지켜볼 건데 일단 3,600선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결정된 것은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이 삼성이 가지 않으면 3,600선 절대 못 간다. 내가 볼 때는 절대 못 간다. 삼성전자가 달려줘야 돼요. 내년에 삼성전자가 한 10만 전작 찍으면은 충분히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 다 제껴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한번 달려줘야죠. 달려주면은 확실하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그런 기업들이 한번 날라줘야 돼. 3,600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뭐 염승환 이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요. 리포트 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들려드린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뭐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기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합니다.